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한종수 작가의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대표작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3.1 민주 올레길 북촌 코스 여운형 옛집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정면의 현대건설 본사를 끼고 개동길로 들어서 다시 현대건설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여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을 약간 올라가면 안동 송칼국수집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비운의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미스터 코리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물을 다 갖춘 몽양 여운형 1886년 1947년의 집터이다. 그는 1918년 11월 상해에서 윌슨 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클레인을 만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약소 민족의 독립을 돕겠다는 언지를 받고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였고 독립청원서를 장덕수와 함께 작성하였다. 언더우드의 비서였던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하여 파리로 보내고 장덕수는 국내로 들어가 손병희와 이상재 등 각계의 지도자를 만나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블라디보스톡과 간도를 오가며 이동령, 박은식, 강우규, 조왕구, 이동휘, 김야견 등과 만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9년 7월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되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30년 6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932년 12월에 석방되었는데 체중이 20kg이나 빠질 정도로 큰 고생을 했다. 이후에는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조선중앙일보사 건물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이 집터는 해방 당시 여운형이 거주했던 공간이며 바로 옆의 현대건설 본사는 당시 휴문고등학교로 해방 후 첫 대중집회가 열리고 여운형이 주연사를 맡아 건국준비위원회를 시작한 장소이다. 만해 한용운 옛집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통합 모임이 이루어진 곳. 만해는 191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교양 잡지 유심을 창간하였다. 서울 개동 43번지에 요심사라는 간판을 걸고 최남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인쇄하였다. 1918년 10월에 2호, 12월에 3호까지 발간되고 종간되었다. 1919년 2월 24일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작교섭을 마무리한 최리는 만해 한용운을 찾아가 불교계의 민족대표 참여를 내락받았다. 새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민족대표의 골격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한용운은 불교 측,
민족 대표로 해인사의 백용석만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유림에 대한 교섭도 그의 몫이어서 거창으로 내려가 영남의 거유 곽종석을 만나 승낙을 얻었지만 그는 3월 1일 직전 급환이나 아들 편에 인장을 주어 만해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3일 전야여서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곽종석은 민족 대표로서 서명할 기회를 놓쳤고 이를 너무 분하고 아쉽게 여겨 훗날 파리장서 1919년 유림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보낸 사건을 주도한다. 불교계에 대한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을 맡은 만해는 2월 28일 선언서 3,000매를 인수하여 그날 밤 자신의 거처로 중앙학림 학생 10여 명을 불러 독립운동에 대한 소신을 알리고 학생들이 담당한 역할을 알려주었다. 지금 한용운 옛집은 요심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뀌었다. 물론 원형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것이다. 3.1 혁명의 현장이 많이 사라진 현재 이 작은 집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만해 한용운이 이곳에서 쓴 전가의 오동, 첸자더 오동이란 에세이가 이 장소가 주는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당시에는 이 집 앞에 오동나무가 있었다.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의 우거는 위주 개동 막바지의 여두속이라 루더시우 지면이나 건물로 말하면 심히 협소하여 매우 갑갑할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몹시 갑갑하지 아니한 이유는 지형이 초고하여 썩어하여 비교적 일광을 많이 받고 공기가 청신하여 청풍이 실해하며 시라이 주위에 수목이 있어서 그 양음적취가 좋기 고염의 범민을 소각하는 까닭이라. 량인지취가 좋기 구옌의 범민을 消却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협착,狭窄, 한 속에서 성하, 성샤를 지냈으되 그다지 염열의炎热의 고를 감각치 못하였도다. 개동 중앙고보 숙직실 3.1 혁명이 처음 논의된 장소 3.1 혁명의 거사준비는 1919년 1월 하순 도쿄 유학생 송계백이 개동 중앙고보 숙직실로 중앙고보 교서인 현상윤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송계백은 사각모 안에 비단에 쓴 독립선언서 초안을 숨겨 들여와 현상윤에게 도쿄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렸다. 유학생들의 계획을 듣고 크게 감동한 현상윤은 이를 중앙학교 교장인 송진우와 친구인 최남선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선생과 함께 은사인 최린을 찾아가 보여주고 그를 통해 손병희에게도 전달하였다. 이를 본 손병희는 젊은 학생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니 우리 선배들로서도 좌시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독립운동 추진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다른 종교계와 접촉하여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법과 진행을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에게 일임하면서 권동진과 오세창은 천도교 내부의 일을 담당하게 하고 최린은
외부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최린을 매개로 개신교, 불교계와의 접촉이 이루어져 종교계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고 여기에 학생층이 참여하여 민족 대연합전선이 형성됨에 따라 계획은 일원화되면서 빠르게 추진되었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1917년 완공된 중앙고보 본관 동남쪽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1937년 9월 신본관이 완공될 때 같이 지어진 강당 자리가 중앙고보 숙직실 자리였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다가 강당 북쪽의 3.1 기념관으로 복원되었다. A열단 단장 김원봉이 3.1 혁명 전 이 학교에 다녔고 45년 귀국 후인 12월 26일 이 학교 강당에서 열린 전국 군사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해야 할 이야기 28 도쿄 유학생 독립선언. 역사적 배경 28 독립선언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촉발시킨 계기는 당시 재미동포들의 움직임이었다. 1919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재미한국인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에 대표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 파리에는 가지 못했다. 참고로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당시 총장이 윌슨이었다. 이 사실이 영국인이 고베에서 발간하는 신문 Japan Advertiser, The Japan Advertiser에 보고되었고 자연스럽게 유학생들에게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제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제히 식민지 지배 반대와 민족 자결의 요구를 파리 강화 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또한 당시 일본을 풍미하고 있던 민주주의 열기,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본 유학생을 총괄하던 도쿄 조선유학생 하구회는 1918년 12월 29일 메이지 회관에서 송년회를 통해 그리고 1919년 1월 6일에는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 YMCA에서 웅변대회를 통해 이러한 여론을 가시화시켜 갔다. 특히 웅변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윤창석, 서춘, 이종근, 최근우, 김상덕, 안승한, 전영택 등은 현재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있어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 동포들도 이미 각각 실행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변대회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급진론과 신중론으로 나누어져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실천 방법은 임시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파룡, 전영택, 서춘, 김도연, 백관수, 윤창석, 이종근, 송계백, 김상덕, 최근우 등이 임시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전영택이 병으로 사임하고 이광수, 김철수가 보충되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선언서 결의문 및 일본 국회에 보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는 이광수가 기초했으며 송계백이 귀국하여 한글 활자와 인쇄기 및 운동자금을 구하고 현상윤 등과 만나 제일유학생의 거사에 호응하여 국내에서의 권리를 요청했다. 송계백에게
일본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들은 정노식은 전답을 팔아 도쿄에서 사용할 운동 자금으로 희사했다. 그리고 상하이의 망명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결을 맺고 28 독립선언의 취지를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이광수를 상하이로 파견했다. 이광수는 2월 5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을 타전하고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2월 8일 차이나 프레스,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독립선언서 게재를 부탁해 9일과 10일에 각각 실렸다. 장덕수는 상하이,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에 잠입하여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동향을 설명하고 본국과 해외 동포들이 일치해서 도쿄에서의 독립선언에 호응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경과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경 임시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 대회 소집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관과 일본 국회의원, 조선 총독부, 그리고 도쿄 및 각지의 신문사와 잡지사,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학우회 임원 선거를 명분으로 하여 유학생 대회를 개최했다. 도쿄 유학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장 백남규가 개회를 선언한 다음 최퍼룡의 사회로 대회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식순에 따라 백관수가 독립선언문,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자 장례는 독립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유학생들은 독립실행 방법을 토의하려 했으나 니시간다 시선티엔 니시간다 경찰서의 일경이 대회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송계백을 비롯한 학생 대표들을 체포하려 하자 참여 학생 전부가 육탄으로 저항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27명이 체포되면서 끝이 났다. 체포된 27명 중 임시실행위원 10명은 출판법 제27조 위반으로 2월 10일 도쿄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일본 국회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하여 2월 12일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야 공원, 르비구 공원, 히비야 공원에 모여 이달을 회장으로 하여 독립선언서를 다시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히면서 해산되고 말았다. 유학생들은 지도부의 체포에도 포기하지 않고 2월 23일 변희용, 최재우, 장인환 등 5명이 조선 청년독립단 민족대회 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역시 히비야 공원에서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했으나 도중에 붙잡히고 말았다. 조선 본토에서 3.1 혁명이 일어나자 도쿄 유학생들은 3월 9일 제 도쿄 조선 청년 독립단 동맹 휴교 촉진부를 결성해 유학생들에게 휴학하고 귀국하여 본국의 만세 시위 운동에 합류를 호소하는 경문을 띄웠다. 도쿄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히비야 공원은 1909년 11월 4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열린 곳이기도 하며 1919년 3월 1일에는 묘하게도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내선 일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19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교포들과 일본 양심 세력이 참가한 수많은 시위가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또 3월 10일
11일에 변치덕, 정근모, 이재훈 등은 태극기 130여 개를 만들어 최파룡 등의 공판일에 모인 유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했다. 일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3.1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한국인은 총 491명이고 그중 유학생이 절대 다수인 359명이었다고 한다. 28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28 독립선언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바가 없는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정삭, 정, 수어를 봉한 이를 가지고 일제학자들은 한국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간주하나 그것은 양국 왕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어 옛날 중국에서 제왕이 새로 나라를 세우면 세수를 거쳐 새로운 역을 천하에 반포하고 실시했던 역법의 하나. 2. 사기와 폭력의 방법에 의한 일제의 국권 강탈과 침략 정책을 고발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까지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던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에는 표변하여 사기와 폭력의 방법으로 한국을 병합했으며 특히 일제의 한국 침략을 승인한 미국과 영국은 구약은 속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구약을 속할 의무, 수, 속, 수. 3. 한일 합병 후 10년간의 식민지 통치가 보여준 것은 오족, 우족, 우리 민족,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 배치된다는 사실과 우리 민족은 생존권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 일제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혔다. 5.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할 것이니 이는 동양 평화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일제에 경고했다. 6.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에는 그 한일합병조약의 폐기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만국평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견할 것이며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는 4개 항을 부기하고 있다. 28 독립선언문은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냈으며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독립 이념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 선언문은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경우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침략의 부당성과 합방 후 10년간의 식민 통치를 비판한 후 조선 독립이 당위성을 피력하였던 점에서 돋보인다. 인물 열전 청춘을 조국에 바친 송계백 선생. 송계백 1896년 1920년 선생은 3.1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선생은 1896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당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제가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만국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선생은 강렬한 애국심과 민족애를 함께 키워나갔다. 선생은 1911년 보성중학에 입학하였으며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함께 전개할 선배와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천도교에 입교한 뒤 보성중학의 교장이 된 최린, 1기 선배인 현상윤과 1기 후배인 최승만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생과 함께 28 독립운동 그리고 3.1운동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기반이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선생은 보성중학 졸업 후 곧 서울 YMCA 학관영어과에 편입하여 수학하였다. 그리고 1916년 3월 이 학관을 수료한 선생은 대부분의 제일 한국의 학생들이 그러했듯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기에 일본 유학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도쿄의 와세다, 짜오다오티엔 대학 정치과에 입학한 선생은 한편으로는 선진 학문을 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갔다. 특히 제일유학생 사회에서 와세다 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은 반일민족의식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1907년 모의 국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07년 3월 매년 봄철마다 열리는 와세다 대학 정치과 학생들의 모의 국회 행사에서 다부치 티엔yuan펑지라는 일본인 학생이 한국 황제를 일본의 화족, 일본 귀족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제로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국 황실과 민족을 모욕하는 이 같은 의제는 당연히 한국인 재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한국인 재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이 의제를 제안한 다부치의 퇴학 처분과 학장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원 자퇴를 결의하고 동맹 퇴학원을 제출하는 등 항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유학생들의 친목 및 권익단체인 대한유학생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국인 대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사죄와 다부치의 퇴학 처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모의 국회 사건의 경험과 성과는 유학생들이 자긍심이 되었고 또 전통으로 계승되었기에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와세다 대학 재학생들의 반일민족 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유학생하구회,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 그리고 교토, 조선유학생 친목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민족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유학생하구회가 전체 유학생들을 통할하는 중추적인 조직이었다. 조선유학생하구회는 한말대한유학생회와 그 후계 조직인 대한흥학회를 계승하여 1912년 10월에 조직되었는데 제일한국 유학생의 구심체이자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발원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선생은 이 같은 조선유학생하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8년 여름 조선유학생하구회 간행물 학지광의 편집장으로 있던 와세다 유학생 최파룡은 일선이 민족자길론을 내세운 지금 우리가 조국 광복을 부르짖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니 우리도 이 기회에 일어나자 라고 제의하고 비밀리에 유학생들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앞서 이야기한 재미교포들의 움직임은 제일유학생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비밀리에 소식을 전하며
조선유학생 학우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송계백은 시민실행위원회 일원이자 국내 특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상해에 파견하여 유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세계에 전할 인물로는 이광수를 선발하였다. 송계백은 보성중학교 출신으로 교장 최린과는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손병희에게 유학생들이 독립선언 계획을 전해 천도교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데 있어 그만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중앙학교교사인 현상윤과는 보성학교 선후배 사이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신진 지도급 인사들에게도 독립선언 계획을 알리고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손병희에게 전달된 독립선언서 초안은 3.1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선생은 일본에서의 거사를 위해 1월 30일 다시 도쿄로 돌아가 다른 실행위원들과 함께 28 독립선언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은 국문, 일문, 영문 등 3개 국어로 백관수의 지도 아래 최원순, 정광호 등 10여 명의 학생들이 등사판으로 만들었고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는 일문활자로 선매 인쇄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1919년 2월 8일 선언식장에서 일경에 체포된 선생은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2월 15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금고 7개월 15일을 언도받았다. 선생은 항소하였으나 원심형량을 그대로 언도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원심형량이 확정되었다. 선생은 도쿄 감옥에서 학대를 받으며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다음해 2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다음 카페 최철상의 역사교실 외